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친구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근처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 들렀고 당연히 회사에 있어야 할 아빠를 보게 되었다. 나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아빠의 동태를 살폈는데 외근 나오셨나? 근데 왜 양복이 아니야?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나는 아빠를 보면서 머릿속이 의문으로 가득했다. 새우버거 세트와 치킨버거 세트, 그리고 어린이 세트 주세요. 어린이 세트의 장난감은 어떤 걸로 드릴까요? 장난감은 남자아이가 좋아하는 로봇으로 주세요. 아빠는 햄버거를 주문했고 뒤쪽에서 5살 정도의 혼혈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사이를 가로질러 오더니 아빠 다리에 매달리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나올 거야. 아빠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기면서 다정하게 미소 지었는데 나는 평소에 집에서는 전혀 볼 수 없던 아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어릴 때부터 아빠는 무뚝뚝했고 특별히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항상 거의 대화가 없었다. 준비가 되면 가져다 드릴게요. 계산을 마치고 직원이 말하자 아빠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자리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러시아 사람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외모의 외국인 여자가 있었고 남자아이는 여자에게 달려가서 안기더니 어리광을 부렸다. 직원이 가져다 준다고 했어. 그 후에 아빠와 여자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나눴다. 나와 같이 왔던 친구는 이미 주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안한데 먼저 자리에 가서 먹고 있어. 바로 갈게. 나는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혼자서 아빠가 앉아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3명이서 사이좋게 햄버거를 먹고 있는 아빠에게 말을 걸었다. 이런 데서 뭐 하고 있어? 그러자 아빠는 깜짝 놀랐는지 마시고 있던 커피를 뿜었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외국인 여자가 고스란히 맞고 말았다. 여자는 오마이갓이라고 외치면서 급하게 커피를 닦기 시작했고 아빠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는 했지만 여자도 신경 쓰이는지 이리저리 눈치만 보면서 당황하고 있었다. 이 누나는 누구야? 아빠 아는 사람이야? 남자아이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빠에게 질문했다. 그 순간 아빠와 나는 동시에 얼어붙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굳어있는 나를 보고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구역질 나는 변명이 시작될 것 같았고 나는 테이블에 놓여있는 여자의 커피잔을 들어서 아빠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어 버렸다. 진짜 최악이네.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충격에 휩싸여서 겨우 몇 마디를 내뱉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왔다. 갑자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먼저 나왔어. 미안해. 나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아? 누워서 쉬면 좋아질 거야. 걱정을 해주는 친구에게 답장을 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뒤통수를 둔기로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고 잠시 동안 다리가 후들거리는 상태로 겨우 걸어서 집으로 왔다. 그리고 그날 밤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해도 안 받고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런 답장이 없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엄마는 잠 한숨 못 자고 걱정을 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회사에 바쁜 일이 생겨서 야근 중일 수도 있고 아침에는 집으로 올지도 모르잖아. 나는 당장이라도 경찰에 전화를 하려는 엄마를 말리면서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고 엄마는 패닉 상태가 되어서 아빠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어제 사직서를 제출하셨고 오늘부터 퇴사 처리 들어갈 예정입니다. 엄마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 후에 아빠의 지인들이나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아빠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 하는 단계가 되었을 때 나는 햄버거집에서 아빠를 만났던 일을 엄마에게 전부 이야기했다. 도대체 왜 좀 더 빨리 말해주지 않았어? 나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아빠와 그 여자가 무슨 관계인지 확실하게 조사해본 것도 아니라서 추측만으로 섣불리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 너 말도 맞아.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나를 안아주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 이후에 엄마는 평소처럼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매일 밤마다 혼자 울고 있었다. 그리고 아빠는 결국 햄버거 가게에서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는 갑작스럽게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급하게 일자리를 찾아서 돈을 벌었다. 나도 휴일은 물론이고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지만 2년 정도 미루고 스스로 등록금을 모은 후에 가기로 했다. 알바비를 받으면 일부는 생활비에 보태고 아직 중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의 용돈을 줬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전부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저금을 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아빠가 집에 돌아왔다. 엄마와 나는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고 서 있었는데 아빠는 현관에 바짝 엎드려서 엄마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이혼 서류와 유산 상속 포기각서에 사인을 해줘. 엄마는 무슨 말인지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화를 억누르면서 말했는데 아빠는 혼혈아들에게 재산 전부를 주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고 결국 분노가 폭발한 엄마가 있는 힘껏 아빠에게 주먹을 날렸다. 헛소리 짓거리지 마. 우리가 당신한테 배신당하고 얼마나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알기나 해?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 엄마는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로 아빠를 향해서 소리 질렀는데 아빠는 코피를 흘리면서 다시 바닥에 엎드렸고 싹싹 빌기 시작했다. 제발 부탁이야. 서류에 사인을 받지 않으면 아들 엄마가 헤어지겠다고 선언했단 말이야.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에도 동의할게. 제발 서류에 사인만 해줘. 아빠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어차피 재산분할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 아빠가 혼자 만든 재산은 거의 없었기에 위자료는 유산 상속에 비하면 금액의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리고 아빠가 갑자기 집에 온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아빠는 사실 위중한 병에 걸려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고 외국인 불륜녀가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들에게 유산 전부를 줘야 한다고 매일 억지를 부린다고 한다. 아빠는 여생을 외국인의 미녀 불륜 상대와 귀엽고 어린 혼혈 아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울먹이면서 말했다.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하루라도 빨리 저 세상으로 가버리면 좋겠어. 아빠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너무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져서 황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후에 엄마는 변호사를 통해서 아빠와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초반에는 전혀 진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 몇 번이나 교섭을 거치면서 엄마는 결국 이혼 서류와 유산 포기각서에 사인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아빠가 집을 나가 있던 3년 동안의 생활비 그리고 나와 남동생의 대학교 학비 전부를 포함한 양육비를 받게 되었다. 아빠는 상속받은 유산을 현금화해서 엄마에게 일시불로 입금했다. 나는 학비 걱정 없이 알바 시간을 줄이고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쁘고 안심이 되었다. 그 후에 불륜녀는 아빠가 고액의 위자료와 현금을 엄마에게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남은 전 재산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전부 손에 넣은 불륜녀는 아빠가 치료를 위해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데리고 본인의 나라로 떠나버렸다고 한다. 그 이후에 아빠 소식은 더 이상 알지 못했는데 혼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겠지. 아주 쌤통이다.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아빠의 마지막에 대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엄마가 밤마다 혼자 울던 모습이 가끔 떠올라서 마음이 아프고는 했는데 앞으로는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많이 웃으면서 살고 싶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